1910년 8월 29일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한 장의 문서, 몇 줄의 글씨, 그것으로 500년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창덕궁 깊숙한 곳, 초대 황제 고종, 조선을 지켜야 할 왕. 하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고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3년 전 고종은 을사늑약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에 호소했지만 일본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본은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조선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날 시작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 싸웠죠. 조선은 어떻게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정말 1910년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조선이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3.1운동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조선은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02년에는 영일 동맹을 통해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 장악을 묵인했고,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명분을 얻었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선의 자주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상호 지배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했죠. 일본은 서구 열강의 승인 아래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1905년 11월 덕수궁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모였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일본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죠. 서명하는 순간 조선의 외교권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조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에는 무장을 갖춘 일본군이 대기하고 있었죠. 고종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며 조선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려 했지만 일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신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압박받았고, 결국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대신들이 조약에 서명하며 조선의 외교권은 일본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뺏긴 고종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명의 특사는 조선의 억울함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침묵했죠. 서구 열강은 이미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고종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에 격분한 것이죠. 이를 빌미로 삼아 일본은 대한제국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1907년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저항은 철저히 무너졌고 조선은 이제 일본의 지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긴 후에도 조선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죠. 일본군은 마을을 점령하고 조선의 문화를 탄압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강화해 갔습니다. 이에 맞서 조선의 의병들은 산속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며 일본군을 공격했죠. 적은 숫자였지만 끝까지 저항하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일본군의 진영을 기습했고, 낮이 되면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조총이 아닌 소총, 칼이 아닌 대포. 의병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직적인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불타올랐으며 백성들은 처참히 학살당했습니다. 무력 항쟁이 점점 한계를 보이자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제는 무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저항이 필요해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몇 장의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들. 그것으로 조선은 멸망했죠. 조선은 이제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1912년 일본은 조선의 독립운동 조직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 백오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신민회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일본은 허위 증거를 조작해 애국지사 백오인을 체포한 뒤 가혹한 고문을 가했죠.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체되었고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탄압이 강해질수록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경을 넘어 해외로 확산되고 있었죠. 1919년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는 일본 본토에서 먼저 폭발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조선 청년들은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조선의 독립을 외쳤죠. 도쿄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외침은 조선 청년들이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선언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조선이 독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선언문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즉각 강제 해산과 체포로 대응했죠.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고 이 선언은 조선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의 불꽃은 조선의 민중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에서 이 선언은 곧바로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조선의 하늘 아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조선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억눌려온 민족의 분노, 그리고 꺾이지 않는 희망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외침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기에 일본은 이를 두려워했죠. 일본은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조선의 민중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은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독립운동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죠. 그렇다면 3.1운동은 조선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외침은 어디까지 퍼져나갔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3.1절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